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1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저는 직장인도 아니면서 괜시리 기다려지는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몸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금요일이 절실하게 좀 기다려진 것 같고요. 저는 다가오는 주말 좀 많이 쉬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계획 많이 만드셔서요.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주말을 앞두고 보내드리는 1월 1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미국 증시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 시황을 보내드리면요. 다우존스가 플러스 0.64, S&P 500도 0.3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역시 0.64%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하루였고요. 자, 이번에는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어제 오픈도우가 무려 15% 가까이 폭등을 했고요. 업스타트도 11.75%나 급등을 했습니다.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10.32%, 메르카도 리브레 9.34% 올라갔고요. 코인베이스 플러스 8.59, 버진 갤럭틱 플러스 7.69, TSMC가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6.38%나 올라갔습니다. 에브셀라라 플러스 6.25, 레모네이드 플러스 5.83, 아이온큐 플러스 4.92%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현황인데요. 엔비디아가 3.19%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메타 플랫폼즈가 플러스 2.87,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16, 넷플릭스 플러스 0.88, 테슬라 0.28% 올라갔습니다. 아마존은 0.19% 소폭 올라갔고요. 반면 애플하고 구글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애플은 0.06%, 구글은 0.38% 떨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발표된 CPI 지수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요.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살펴보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월 달에 0.1% 떨어졌습니다. 자,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 전달 11월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랑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치는요. 2020년 4월 이후에 가장 많이 하락한 수치라고 나와 있고요.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근원 CPI를 보시면요. 0.3% 정도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도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전망치랑 그대로 맞아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나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자, 다음은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요. 헤드라인 CPI는 6.5% 상승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5.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 역시도요. 시장이 갖고 있었던 전망치랑 완전히 부합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제 발표된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이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아 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 있었던, 둔화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지금 현재 가솔린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가솔린 가격은 지금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요. 시장이 갖고 있었던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낮은 수치가 발표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욕심을 좀 부리기도 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된 CPI 지수는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인상을 시장에 안겨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자, 이렇게 CPI가 잡히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요. 아무래도 다가오는 2월달 그리고 3월달 연준의 FOMC 미팅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0.25% 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어느까지 올라갈 것인가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포캐스트가 5.1%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잘하면 기준금리가 5.1%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성립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만약에 기준금리의 터미널 레이트이 5.1%까지 올라가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다면요. 두 가지의 이익을 우리가 챙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석이조인 거죠. 따라서 어제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시장이 좋은 모습을 이어나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애플 역시도요, 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제가 애플이 드디어 그들의 고집을 버리고 터치 스크린을 장착한 맥 컴퓨터를 내놓을 것이다 라는 기사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에어팟 관련된 또 하나의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촌스러워서 아직까지 이렇게 와이어가 달려있는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애플이 저도 살 수 있는 굉장히 저가형 에어팟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자, 애플이 언베일이라는 것은 이제 베일을 벗는 거죠. 그래서 출시를 할 것이다. 자, 좀 더 저가형 모델의 버전인 에어팟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위의 모델이죠. 에어팟 맥스라는 굉장히 좀 고급진 모델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두 번째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출시 시기는 내년에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러한 정보를 안겨주고 있는 소스는 인플루엔셜 애널리스트, 정말 영향력이 커다란 애널리스트가 전해줬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눈치채셨겠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애널리스트는 TF 인터내셔널 시큐리티의 밍치쿠입니다. 자, 이분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다음 세대 에어팟 같은 경우는요, 대량 생산 그리고 판매가 2024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고요. 늦어도 2025년 전반기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출시되는 새로운 버전의 에어팟은 저가형 모델, 그래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표가 설정이 된다. 자, 지금 애플이 가지고 있는 목표 타겟은 $99에 출시할 예정에 있다라고 전달이 되고 있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요, 애플이 이렇게 에어팟에 많은 투자를 하고 신경을 써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컴퓨터 그리고 나아가서 인공지능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손을 쓰는 방법보다는요, 자연어를 이용을 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대가 곧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연어 모델을 구축하는 인공지능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아무래도 안경이라든지 이 이어폰 같은 버전이 앞으로 인공지능 자연어 모델과 대화를 가능하게끔 도와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이점이죠. 따라서 앞으로도 이 에어팟을 계속해서 잘 개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테슬라 뉴스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은 아니고요. 악재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목요일날 그렇다고 나와 있죠. 다행히 이제 목요일 증시가 마감될 때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새로운 기사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상하이 공장 기가팩토리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데요. 이 계획이 연기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베이징이라는 것은 중국 정부죠. 중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걱정 때문이다. 자,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있냐면 데이터 시큐리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요, 스타링크의 비즈니스도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 중국의 주요한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 때문에 테슬라의 공장 확장을 연기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어쨌든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승인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하이 공장의 확장은요, 원래 이번 2023년에 시작될 것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확장 공사가 마무리가 된다면 1년에 20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확장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테슬라의 자동차 개수가 71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2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면요, 거의 3배 가까이 생산 수용 능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공장을 한두 개 더 짓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인 확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하이 공장의 확장 공사가 아직까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커다란 악재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아주 오래간만에 또 다른 전기차 기업 루시드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루시드의 주가가 5%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그럴 만한 호재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루시드 그룹이 목요일날 발표를 했다. 4분기 3개월 동안 생산된 생산 대수를 업데이트 해줬는데요. 3,493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판매 대수는 4분기에 1,932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는 2022년 1년 동안 생산 대수가요, 7,180대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 주어졌던 가이던스는 6,000에서 7,000대 였거든요. 따라서 가이던스를 넘어서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참고로 이 6,000에서 7,000은요, 예전에 처음에 제시했던 가이던스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긴 합니다. 자, 그리고 2022년 1년 동안 판매된 수는 4,369대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루시드도 이제 가이던스를 넘어서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힘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주로서 활동하고 있는 차지포인트 관련된 소식이고요. 차지포인트의 주가도 어제 4.4% 올라갔는데요. 오픈하이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주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오픈하이머에서 이번에 차지포인트를요, 그들의 탑픽으로 선정해줬습니다. 2023년 자동차 섹터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이 차지포인트다, 이렇게 치켜 세워준 거고요. 자, 그리고 차지포인트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줬고요. 또한 프라이스 타겟을 보시면 26달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지포인트의 주가가 11.37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11달러에 머물러 있는 주가가 26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뭐 더블보다도 더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잠재력을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오는데요. 콜린 러시입니다. 자, 그러면 애널리스트 콜린 러시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이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봐야겠죠. 제가 직접 들어가서 봤더니요, 5스타를 받고 있는 애널리스트고요. 전체 월가의 8,253명 중에 9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랭킹이죠. 그리고 석세스 레이트는 55%, 그리고 과거 1년 동안 에버리지 리턴이요, 무려 45.8%에 이르는 엄청난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콜린 러시의 의견은 좀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콜린 러시가 얘기하기를 전기차 인프라 기업인 차지포인트는요, 계속해서 이쪽 전기차 산업의 성장에 준비를 해왔다. 따라서 아주 오래전부터 전기차 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예상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왔다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차지포인트의 총이익 마진, 그리고 영업이익 마진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향상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믿고 있다. 어떤 부분을 믿고 있냐면요, 차지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굉장히 유니크하다, 굉장히 좀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차지포인트의 매출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차지포인트는 총 3가지 부분에서 그들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충전소 설치를 원하는 그런 고객사한테 충전소 하드웨어를 판매를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충전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수리해주고 보수해주는 서비스, 그런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한번 판매하면 끝이지만, 그리고 나서 서비스 매출, 그리고 소프트웨어 매출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반복 매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차지포인트가 판매한 차저의 숫자가 4만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만 개가 10만 개가 되고 20만 개, 50만 개까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드웨어에서 들어오는 매출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판매한 모든 하드웨어에서 들어오는 서비스 매출, 그리고 소프트웨어 매출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매출은요,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지포인트는요, 그들의 마진을 향상시키면서 결국 지금 적자 기업에 머물러 있지만 가까운 미래, 그리고 다가오는 먼 미래에는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간직한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콜린 러시라는 사람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하드웨어 매출이 그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 좀 장기적으로 보면요, 반복 매출이 그들의 매출 성장을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픈하이머가 보기에 차지포인트를 좋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75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의 펀드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정부에서 팍팍 지원해주는 전기차 차징 인프라 쪽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차지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요, 차지포인트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어닝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어닝즈 에스티메이트를 클릭을 하시면 앞으로 차지포인트가 어느 정도의 EPS를 만들어낼 것인가 시장의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나와 있잖아요. 자, 보신 것처럼 2025년까지는 마이너스, 적자에 머물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2026년 정도가 돼야 드디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볼 때 멀리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세월을 인고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커다란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단편적인 예로 만약에 2029년, 2030년까지 우리가 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또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그때 가면 한 2달러에서 3달러 정도의 어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멀티플이 만약에 20배만 부여가 돼도 주가가 40달러에서 6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가 11달러라는 걸 생각하면요, 굉장히 커다란 잠재력이 있는 기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는요, 정말 오래간만에 버진 갤럭시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어제 장중에 7.7%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20%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하루 만에 거의 25%, 30% 가까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폭등하는 이유가 하나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버진 갤럭틱이 아나운스먼트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된 업그레이드가 있었죠. 자, VMS Eve가 나오는데요. VMS는 뭐냐면 버진 머더십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버진 갤럭틱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 비행기가 이 모선입니다. 이 모선이 가운데 있는 VSS를 끌고 나가서 이제 우주 여행은 이 가운데 있는 VSS가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 모선에 대한 업그레이드 작업을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이 업그레이드 작업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그라운드 테스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플라이트 테스트를 하겠다. 따라서 지금까지는요. 이 모선의 강화 작업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 작업이 마무리가 된 거죠. 따라서 드디어 이제 우주 여행 시대가 도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진 갤럭틱에서 얘기해 주기를 커머셜 서비스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 얘기는 올해 2분기부터 4월에서 6월 사이에요. 드디어 이제 상업적인 우주 여행이 드디어 시작된다. 런칭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의미는요. 지금까지는 이름만 있었던 기업인 버진 갤럭틱이 2023년부터는 드디어 매출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기업으로서 발돋움을 하게 된다. 따라서 커다란 호재가 발생하면서 지금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요. 거의 3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는요, 우리가 글라스도어의 랭킹을 통해서 미국의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직장 100개 기업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도 100 랭킹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는 Just 100 랭킹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Just 100 랭킹은요. Just Capital이 매년 분석을 통해서 랭킹을 매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떠한 방식으로 100대 기업이 선정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대상은요, 러셀 1000에 속하는, 따라서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커다란 규모의 1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총 20개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관련된 245개나 되는 평가 항목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스트 캐피탈의 정리 내용에 따르면요, 평균적으로 이 저스트 100 리스트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임금도 높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에 대한 복지도 굉장히 훌륭하다. 자, 그리고 그에 그치지 않고요. 탄소 배출량도 굉장히 적고 거기에 비즈니스 쪽에서는요.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훌륭하고 ROE가 훌륭한 기업들을 가려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정말 최고의 기업 100가 모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023년 이렇게 선정된 100대 기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1위에는 은행이 올라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당당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2위는 엔비디아입니다.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자, 8위에 애플이 들어가 있고요. 9위는 인텔, 11위는 VM웨어입니다. VM웨어는 브로드컴과의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죠. 12위는 알파벳이 선정이 됐고요. 25위에 아도비, 28위에는 일루미나가 올라가 있습니다. 29위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7위 페이팔, 38위 진로그룹이 나오고요. 40위는 퀄컴, 44위는 월마트고요. 46위 스타벅스, 그리고 50위에 제너럴 모터 GM이죠. 51위에 아마존이 등장합니다. 자, 60위에 AT&T가 나오고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80위에 펩시코, 그리고 97위에 나이키가 나오는데요. 제가 100위까지 쭉 살펴봤는데 안타깝게도 테슬라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테슬라가 내년부터는 100위 안에 좀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월 1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방송은 아무래도 목소리 때문에 좀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조금 더 맑아진 목소리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